때는 2017년 11월 19일입니다. 의정부 경찰서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형사님, 우리 유진이가 연락이 안 돼요. 딸을 찾는 어머니의 다급한 신고 전화였습니다. 실종자는 21살의 여성입니다. 김유진 씨인데요. 네, 뭐 처음에는 이게 여청 수사팀에서 실종 사건으로 보고 조사를 했고요. 주거지 수색이나 주변인 탐문, 뭐 행적 조사를 다 했는데 실종자 모습이 통 확인이 되질 않는 거예요. 그나마 CCTV에 나온 게 신고 시점으로 무려 4개월 이전 모습만 확인이 CCTV에 최종으로 찍힌 게 4개월 전이요? 예, 신고 시점. 근데 가족분들이 몰랐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모를 수가 있죠? 왜 그러냐면 유진 씨가 타지에 혼자 살고 있었는데 SNS도 하고 또 가족이랑 카톡도 하고 연락도 했었어요. 응? 그런데 어머니가 언제부턴가 쎄한 느낌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8월 14일 날 8월? 유진 씨와 엄마의 카톡 내용입니다. 500 대출금에 대하여 집으로 통보 왔더라. 이야기는 해줘야 할 것 같아서. 금방 해결할 거야. 이런 데서 왜 빌렸는데? 이사하고 뭐 한다고 빌린 돈 갚으려고 나 금방 갚을 거야. 뭔 소리야? 어딜 이사한 건데? 아직 안 했어. 빌린 돈 갚느냐고. 거기서 빌린 거야. 아니 그게 무슨 말이야? 이사하려고 빌린 거라고. 지금 전화해. 전화 받으면 전원이 꺼져. 폰 이상하네. 언니 오면 내가 언니 걸로 전화할게. 전화해. 전화 안 하면 엄마도 톡도 전화도 안 할 거니까 네가 정말 똑바로 살고 싶으면 전화해. 다음 날 또 찾아왔네. 사기꾼 만남 가면 도와준다니까 전화하라고. 일부러 안 보는 건지 아니면 무슨 일이 있는 건지 항상 밥 차려 먹고 건강관리 잘하게 했으면 좋겠다. 어디서든 늘 당당하게 지내렴. 그 다음에 또 약 일주일 정도 지난 9월 7일 마지막 유진 씨 엄마의 카톡이에요. 엄마는 우리 큰딸 너무 그립다. 사랑해. 늘 미안코. 아니야. 맞네. 내가 더 미안해. 내가 바쁜 거 정리하고 연락할게. 이제 어느 날 부모님 집으로 빛 독촉장이 이렇게 우편으로 여러 개 날라온 거예요. 금액이 한 2천만 원 정도. 근데 평소에 이 유진 씨가 워낙 검소해서 이런 빚지는 성격도 아니고, 그런데 거기에 통화까지 안 되니까 뭔가 이상하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이제 신고를 한 거죠. 여러 이 대부업체에서 대출도 받고 여러 군데서. 또 다음 날 현금으로 1,000만 원 넘게 인출한 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집을 나선 걸로 확인이 되는데 그게 우리 유진 씨 마지막 모습인 거죠. 뒤로 다른 뭐 생활 반응, 뭐 카드를 썼다거나 돌아다녔다거나. 휴대전화 통화 내역 이렇게 확인을 해보니까 통화도 있고 거기에 또 모바일 뱅킹도 있고 어머. 심지어 젊은 친구들이 하는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어머. 거기다 게임 그리고 한 150만 원 정도 소액 결제한 것까지 확인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진짜 중요한 거는 정작 그 통화 상대나 돈이 입금된 사람 중에 유진 씨를 아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저희가 수사하는 중에 좀 확인해 봤는데 제일 이상한 점이 성매매를 한 이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혹시나 싶어갖고 그 성매매 여성을 찾아갖고 만나서 확인을 한번 해봤는데 돈을 받은 건 맞지만 누구한테 받았는지는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유진 씨 돈으로 누가 성매매를 한 거래. 딴 사람이 있는 거네요. 누군가가 유진 씨의 그걸 이용해서 계속 금전 거래를 하고 있었던 거가 아닐까 싶은데요. 7월의 마지막 유진 씨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13일 밤에 자신의 집에 들어갔다가 네. 5분도 되지 않아서 작은 가방만 하나 챙겨서 곧바로 집을 빠져나옵니다. 이 모습을 끝으로 유진 씨는 흔적도 없이 사라진 거예요. 저희가 그래서 확인을 해봤는데 집에 오기 전에 실종자가 렌트카 업체에서 차를 빌렸더라고요. 아마 자기 집에서 간단한 짐을 챙기러 집에 들른 것 같은데 정작 신용카드하고 지갑 네. 이런 소지품은 집에 그대로 있었어요. 근데 그러면은 차에서 누가 기다리고 있고 야 올라가서 너 간단히 짐만 챙겨와 뭐 이렇게 했을 수도 있겠네요. 네, 유진 씨의 전 남자친구가 같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조사를 하려고 보니까 이 남자도 근데 행방이 확인이 안 됐어요.
저희가 그래서 탐문을 해서 이걸 확인해 봤는데요. 아까 유진 씨가 CCTV에 찍힌 다음에 이후에 사흘쯤 지나갔고 이 같이 있던 남자를 만난 사람들이 확인됐습니다. 묵직한 쇼핑백에다가 돈을 이만큼 들고 와서 비싼 술을 막 사주더래요. 그리고 돈가발도 꺼내갖고 자랑도 하고, 그리고 며칠 뒤에 외제차도 뽑았는데 그때도 현금 결제로 1,몇백만 원 정도? 그 정도로 해서 이렇게 소위 말하는 우리 돈 질렀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가 좀 그걸 알아보려고 이 사람 주변 사람을 좀 찾아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 사람 아느냐 물어보니까 전부 다 똑같아요. 아, 뻥식이. 이 사람이 좀 허세가 좀 심해갖고 여러 자랑 같은 걸 많이 하고 다니는데 요 일대에서는 뻥식이라고. 이름이 뭐 땡땡식인데 뻥을 많이 쳐서 예. 뻥식이구나. 허영이 너무 심하고 물질적인 거에 굉장히 집착이 심했다고 해요. 근데 그거를 남의 차 찍은 거예요? 본인이 다 자기 차예요? 예, 늘 주변인들한테 자랑을 하고 과시하는 거를 아유. 엄청 즐겼다고 해요. 저기 다 올린 사진이에요. 차키 어머. 보이죠? 시계. 네. 저렇게 저걸 다 과시해서 올린 거예요. 아이고, 저걸 찍어서 SNS에 올리는 거야? 현금, 예, 저렇게. 이 뻥식이에게 정식으로 출석 요청을 했대요. 네. 그러니까 뻥식이가 전화를 받았대요. 네. 그래놓고 잠수를 타고. 어머. 저희가 이걸 또 이 부분을 확인해 보니까 유진 씨에 있던 통화 기록에 있던 사람들, 전화하면서 돈을 보낸 사람도 전부 다 뻥식이가 아는 사람들, 주변 지인들, 아니면 관계된 사람들. 결정적으로 차를 빌린 건 유진 씨였는데 그 반납은 뻥식이 혼자 했거든요. 렌터카 업체 사장한테 찾아갔어요. 그래서 저희가 물어봤는데 뻥식이를 기억을 하더라고요. 네. 그 렌터카 사업하면서 이런 손님 처음 봤다고 하더라고요. 렌터카를 스팀 세차해서 반납을 했어요. 야, 차 안에서 뭔가 벌어진 것 같다는 생각이 싹 드네요. 그죠? 네. 뭔가 흔적을 지워야 되는 이유가 있지 않았는가 이런 의심이 가장 강하게 들고요. 결국 이제 증거인멸을 한 시도가 아닐까 이런 의심이 가장 많이 드는 행동이라고 봐야 되겠죠. 렌터카 사장한테 차 어디에 넣냐고 물어보니까 그 앞에 그 차를 팔았다고 어머.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차를 매입했다는 중고차 업체를 저희가 찾아갔습니다. 네. 시일은 한참 지났지만 그 시트나 다른 흔적이 남아있을 것 같아서 네. 모르니까. 뭐가 나왔나요? 감식을 뭐 했나요? 혈흔 그거를? 같은 것도 있을 수 감식을 맡겼는데 아무것도 발견은 되지 않았습니다. 정말 뻥식이 못 찾은 거예요? 형사님들이 아주 뜻밖의 장소에서 뻥식이를 찾았어요. 해외? 해외. 해외. 왜냐면 도피했을 수도 있지. 그 만약에 사이에. 그쵸, 그쵸. 잘못을 했다면. 그쵸. 저희도 뭐 그런 추리를 했었는데 어디서 발견됐죠? 구치소에서 발견이 됐어요. 이미. 예, 이미 서울에서 다른 여자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이 돼가지고 구치소에 수감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뻥식이한테 동거녀 A 씨가 있었거든요. 어머. 예, 동거녀 A 씨의 절친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상태였던 거고. 동거녀의 절친을. 예, 예. 절친이 이제 23살 B 씨인데 B 씨가 자신의 집에서 무기 졸린 채 발견이 된 거예요. 사망한 상태로. 네. 사체가 발견 그 이튿날 뻥식이는 이제 모텔에서 경찰에 검거가 됐고. 아, 어머. 근데 이제 우리 형사님들이 이제 조사를 계속 하던 와중에 알게 된 더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뻥식의 동거녀 A 씨 있잖아요. 네. A 씨도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고. 뻥식의 동거녀 A 씨가 뇌출혈로 사망을 했거든요. 뇌출혈로 사망한 A 씨의 절친 B 씨, 뻥식에게 모기 졸려 살해당한 것이 이게 12월이에요. 아. 그리고 형사님들의 애타게 찾고 있는 뻥식의 전 여자친구 유진 씨가 또 실종된 게 2017년 7월이잖아요. 7월. 2017년 6월부터 12월 6개월 사이에 뻥식이의 주변 세 여자가 이미 죽었거나 실종된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동거녀 A 씨가 뇌출혈로 사망 직후에 네. 뻥식이가 SNS에 게시물을 하나 올렸는데 네. 그 흔적이 남아있긴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A야 누구야? 결국 이렇게 하늘나라로 갈 거면 욕심 안 부리고 내가 널 많이 사랑했다고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얘기나 해줄 걸. 내가 누굴 만나던 너보단 덜 좋아할 거야. 오빠는 너 잊지 않는다.
오늘 꿈에 한 번만 찾아와. 못다한 얘기 다 해줄게. 저 네. 사진, 영정 사진과 아, 함께. 저 사진이 이제 A씨인 거죠. 아, 동건요. 동건이요. 아, 근데 저는 사실은 저도 SNS를 하지만 진짜 힘들 때는 아니, 그런 거 찍어서 올릴 정신이 있지 않거든요. 당연히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는데. 자, 그런데 이제 동건녀 A씨의 친구이자 목을 졸라 살해당한 B씨 있잖아요. 네. 이분이 언제 가까워진지 아세요? A씨 장례식장이었어요. 동건녀 A씨 장례식장에서 뻥식이가 B씨를 처음 만나게 됐는데요. 네. 그날 이후 B씨한테 넌 A랑 너무 닮았어 하면서 노골적으로 이제 호감 표시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B씨하고 얘기도 좀 하고 밥 한 끼 하려고 그 B씨 집에 놀러 갔대요. 근데 대화하다가 말다툼이 좀 생겼고 B씨가 죽은 A씨를 모욕하는 말을 해가지고 우발적으로 홧김에 목을 졸랐다고 합니다. A씨하고 B씨는 고등학교 때부터 원래 친한 친구 사이인데요. 주변에서는 다들 그럴 리가 없다. 뻥식이는 이 사건 직후에 B씨의 집을 빠져나오면서 B씨의 휴대폰이랑 지갑을 훔쳐갖고 나와요. 카드에서 돈도 인출을 하고 31만 원. 아유. 계속 돈을 인출한 이후에도 자기 카드처럼 막 쓰면서 금은방에서는 다른 금도 사고 이걸 다시 또 팔고. 그래서 저희가 일단 그 뻥식이 구치소에 접견 신청부터 했거든요. 네. 근데 이 뻥식이가 계속 접견을 거부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필 그때가 저희들 뭐 다 알다시피 국정농단 사태 이 시기였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최순실 뉴스에 막 특검 나오고 이 특검에도 소환에 불응하고 네. 그런 게 이제 뉴스에 나오니까 구치소에 있던 사람들도 아니 검사가 불러도 굳이 나갈 필요가 없네. 이게 영장 없으면 아무 힘이 없네 경찰들이. 이 생각을 하고 그게 파닥에 퍼지니까 어머. 안 나온 거죠. 마침 또 최순실하고 같은 서울구치소에 아유. 우리 같은 뻥식이가 데였고. 있었거든요. 뻥식 진짜. 씨. 그러니까 우리가 출근하자마자 접견 신청을 서울구치소에 내놓으면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접견이 될지 안 될지를. 접견실까지는 가거든요. 접견실에 갔는데 교도관이 오더니 뻥식이가 접견 거부했다. 돌아가셔야 될 것 같다. 아유. 그 저희들은 뭐 만나보지도 못하고 다시 돌아서 나오는데 복도에서 뻥식이가 딱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불렀죠. 그래서 뻥식이 아니야 했더니 쳐다보길래 이 정부에서 온 형사인데 유진이 어딨냐. 그러니까 그걸 왜 자기한테 물어요 그러더라고요. 오. 그냥 그걸 왜 저한테 물어요? 어차피 저희가 아무것도 갖고 있는 게 없다 보니까 아 얘를 일단 만날 수 있는 조건만 만들자 이 생각밖에 안 들어서 얘가 애가 있어요 뻥식이가. 예, 아, 애기가 코로나에서 애가 있었어요? 예, 애가 있는데 좀 움직이자 얘를. 마음을 그래서, 좀 움직일 수 예, 있는. 강남서지? 강남서에 체포 이전에 자살 그 문자 이게 그 유서 같은 게 있는데 네. 그 안에 보면 아들에 대한 사랑이 이제 끔찍한 거는 딱 있어요 그 내용. 그래서 형사님 그걸 저희는 알고 이제 그걸, 계셨군요. 예. 아, 그게 순간 또 생각나셔서. 제일 보고 싶을 시기였을 거예요. 그때 크리스마스도 있고 해서 애기도 그랬을 거고 체포되면서 사진, 애기 사진 이런 것도 없을 거 아니냐 안에서 볼 수 있는 사진. 그랬더니 맞다. 그래서 애 봤어요. 그래서 봤다. 사진이라도 갖다 줄 수 있는 내가 갖다 주고 싶은데 접견을 해야 뭐 갈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서 한번 보자. 네. 라고 했더니 이제 던지니까 물고 좀 접견이 이루어졌고 뭔가 중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나요? 이제 뻥식이는 렌트카 반납한 후에도 유진 씨랑 일주일 정도 같이 지냈다. 소리라는 친구하고 지금 같이 인천에서 일하고 있을 거예요. 뭐 이름까지 딱 소리라고 알려주더라고요. 오. 네, 그래서 찾아보라고. 그래서 자기가 현금할 일이 있었는데 유진이랑 같이 있어갖고 내가 부탁을 해서 대신 해줬다. 오. 소액 결제 환급하는 것도 내가 알려줬는데 다 얘가 한 거다. 그냥 내가 설명만 해준 거고. 그 외제차는 어떤 돈으로 또 산 거며? 이게 말이 안 되는데? 뻥식이 말로는 자기가 어떤 사람을 사기로 고소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받은 합의금으로 그걸로 외제차를 샀다.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이 씨를 죽인 건 맞는데 유진이는 아니다. 걔는 어딘가에 분명히 살아 있을 거다. 지금 너무 억울해서 네, 거짓말 탐지기 조사라도 좀 받고 싶다. 아, 그렇게까지 본인이 네. 얘기했어요? 이게 사건은 안 풀리고 한 달 정도가 진척이 없이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었는데 새로운 강력계 계장님이 오셔서 한마디 툭 던지셨다고 합니다.
렌트카 업체에 한번 다시 전화해 보자 이러시더라고요. 렌터카 쪽에. 렌터카에. 그때 팔아버렸다고 그랬으니까 맞아요. 저희가. 예, 그리고 근데 저희도 감시까지 했고 한번 다시 해봐라. 그건 맞는 것 같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전화를 했어요. 근데 렌트카 사장님이 그때 저는 갑자기 생각해 보니까 차는 팔았는데 GPS 기기는 안 팔고 다른 차에 부착을 해놨다고 하는 거예요. 유진 씨의 마지막 모습이 찍힌 게 7월 13일. 뻥식이가 혼자 렌트카를 반납한 날이 3일 뒤인 7월 16일. 16일. 형사님들은 그 사이의 행적만 이제 확실하게 살펴보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전에 어느 정도 위치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네. 해서 수색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가 2월이라서 되게 눈이 꽁꽁 얼어 있거든요. 아. 2월. 산 근처를 가도. 그리고 저희가 또 미르라고 수색견을 동원했는데 네. 걔도 잘 찾지를 못해요. 근데 그 어렵게 이렇게 GPS가 나오니까 이제 그때부터 좀 더 세밀하게 장소 특정을 시작하게 된 거죠. 아, 그래서 또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그 차를 똑같은 기기가 달려있다 하니까 렌트를 하고요. GPS 그 정보를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깔아가지고 그 전에 렌트카 이동 경로를 똑같이 역수적 똑같이 세워보고 똑같이 머물러보고 시동 꺼보고 나와 있는 시간대별로 그대로 머물러 똑같이 재현해본 거죠. 7월 13일 밤 10시경에 유진 씨 집에서 출발한 차량이 포천으로 향합니다. 포천이요? 예. 산정호수 부근에서 오. 약 5시간가량 정도 정차를 합니다. 아. 산정호수 뭐 데이트했을 수도 있겠지. 산정호수 아까 주변에 그렇게 데이트 코스들이 많이 많죠.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다음날 오전 5시경 새벽에? 새벽? 5시? 영북면 소해산리로 이동을 합니다. 거기서 2시간가량 또 머뭅니다. 그리고 인근을 배회하다가 오전 8시경 다시 산정호수 주차장으로 들어섭니다. CCTV에도 포착이 됐어요. 산정호수 주차장에 들어가는 장면이 하나 나오거든요. 뭐 뚜렷하진 않는데 저기 지금 운전석에 실루엣으로 지금 운전자의 보이죠? 모습이 보여요. 분명히 그 운전석에는 운전자가 있는 게 보이고요. 네. 그 옆쪽에는 그러니까 조수석에 약간 그냥 실루엣이 있는 것 같은 그렇죠, 그렇죠. 느낌도 저기 좀 지금- 들어요. CCTV가 두 사람이 찍혀서 유진 씨가 이때까지 살아 있었다는 걸 저희는 확인한 거잖아요. 아, 네네네네. 오전 9시 50분경 또다시 영북면 소해산리로 가서 또 1시간가량 정차를 합니다. 포천 일대를 이렇게 떠돌다가 이번에는 오후 1시경에 또 한 번 영북면 소해산리로 돌아옵니다. 10분간 서행하면서 인근을 계속 맴돌다가 의정부로 다시 돌아갑니다. 의정부로 돌아가서 오후 3시경부터는 사우나, PC방, 모텔을 들러서 머물렀고요. 그렇게 해서 7월 16일 오후 4시경에 스팀 세차장에 갔다가 저녁 8시경에 렌트카를 반납하면서 끝이 납니다. 그날 두 사람이 포천에 놀러 가기로 미리 약속을 했더라고요. 차박이겠죠, 저희들이 볼 때는. 아, 뭐, 차에서? 뭐 시간을 보내고 우정부로 가서 PC방, 사우나. 그때는 뻥식이가 혼자 있던 걸로 다 확인이 됐었고요. 네. 아니 저기 소해산리 저기가 숙소인가? 지금 뭐 하는데 왜 이렇게 자주 갔지? 어떤 데인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에요. 아유, GPS에서 쫓아가니까. 완전 야산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야산인데 토박이들도 그쪽으로는 잘 가질 않아요. 추운 동네고 눈도 있고 해서 뭐 산책하는 분들도 없는 데거든요. 아예 시도까지 뭐 20분 동안은 여기 가서는 꺼놨었고요. 살해부터 유기까지 모든 걸 처리했을 것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확신을 했고 저희가 수색 범위도 좁혀졌고 그때가 이제 3월 중순쯤이어갖고 땅도 좀 많이 녹았고 렌트카가 한참 머물렀던 장소에 기동대를 다 동원해갖고 삼친봉이라 해서 이렇게 땅을 이렇게 꽂을 수 있는 네. 이 봉이 있는데 그걸로 관련해서 이제 수색 작업을 한번 시작을 했어요. 한쪽에서 찾았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그쪽에 한번 확인해 보니까 렌트카가 정차한 쪽 우측 내리막 쪽에서 시신이 한 구가 발견됐습니다. 정말 보자마자 그 시신이 유진 씨라는 걸 바로 알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 검은색 반팔티 가운데 하얀색 시신을 발견했을 때 형사님들은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넌 이제 끝났다.
뻥식이 너는 끝났다. 넌 끝났다 이제. 저희가 그때 이제 국가수에서 사체를 부검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사인은 이 둔기에 의한 두부 손상, 이해. 그러니까 이제 타살이 명확한 거죠. 저희가 그러니까 사실관계 확인을 해야 돼서 또 접견 신청을 했거든요. 그쵸. 근데 이 뻥식이가 그러면 교도관 통해서 다시 신청하면 또 할게요 해서 저희가 교도소 찾아가면은 그때는 또 거부해버려요. 어머. 가지고 논 거죠. 진짜.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얘기했던 경찰 역사상 전례 없던 일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이 사건이 구치소에 수감 중인 피의자에게 체포영장이 집행돼서 다시 경찰서에서 조사하게 된 최초의 사례예요. 그래서 체포영장을 집행을 해서 이제 의정부로 데려와서 유진이 찾았다. 이 GPS 기록도 있다. 그러니까 구두상으로는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그런 쪽으로. 근데 막상 진술 녹화실 들어가서 조사 시작하겠습니다 하면은 또 안 해. 아이고 썩을 놈 진짜. 이놈이 어느 정도였냐면 이놈이요. 네. 저한테 웃으면서 그래요. 제가 하나만 죽였을 것 같아요. 형님, 제가 개그장 하나 달아드릴까요? 수사관을 통제하려고 하는 거나 또 그 액션이나 이런 걸 보면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는 사이코패스. 사이코패스예요. 저희가 이제 유진 씨 시신을 찾았다는 얘기를 했으니까 뻥식이도 이제 더 이상 발뺌을 할 수는 없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조금씩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한테. 그래요? 네. 유진 씨가 마지막으로 발견된 날 둘이 같이 렌터카 네. 업체에서 차를 몰고 철물점에 이제 부근으로 가서 유진 씨한테 커피를 사오라고 시켜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동안 철물점에서 중망치하고 삽을 미리 구매해서 그 트렁크에 이제 몰래 실어 놓습니다. 그 삽은 어딨냐 물어봤더니 인천 어느 야산에 던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또 그 산을 뒤졌죠. 그 삽을 찾아냈어요. 또 찾았어 그거를? 그래서 산을 뒤지신 거야. 또 찾았어. 그래서 이제 또 한 번 체포영장을 집행을 해서 뻥식이를 데리러 가던 길에 빠르고 확실하게 뻥식이의 혐의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형사님들 머리에 번뜩이게 확 그래요? 떠올랐다고 합니다. 가면서 이제 뭐 현장 검증, 사실 이런 사건은 현장 검증을 하지 않습니까? 뻥식이한테 너 지금 언론에서 난리 나가지고 경찰서 지금 도착하면 우리 도착 시간 다 어느 정도 나오기 때문에 난리 날 거다. 기자들 와서 깔려 있을 거다. 깔려 있으면 너 어머니도 보실 거고 우리 저기 현장 한번 들렸다 가는 건 어떠냐. 그러면은 시간이 안 맞아서 기자들이 철수할 수도 있지 않겠냐.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차에서 내리게 했더니 뻥씨가 너무 자연스럽게 그 유진 씨가 발견된 쪽을 본능적으로 좀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한테 하는 말이 절 좀 하게 해주세요. 또 허세를 부리고 있네. 그러고 나서 그날 자기가 저지른 행동을 그대로 현재 시각 10시 14분 영북면 소해산리 현장 검증 시작하겠습니다. 참 저는 진짜 야 진짜 산 중에 산이네. 어떻게 저기로 데려가냐. 머리야 아니면 가슴이야 뭐 어디야? 머리 어디? 아유. 그날 그 뻥식이가 그러니까 유진이 태우고 그 전번에 미리 봐두었던 야산으로 이렇게 돌아왔거든요. 트렁크에 있던 쇠망치 그 뒤로 감추고 거기서 유진 씨가 이제 휴대폰을 잠깐 보는 사이에 망치로 가격했다고. 그리고 나서 삽 가져와서 구덩이 파고 그 다음에 이제 묻었다고. 죽인 이유도 그 강남에서 먼저 살해당 B 씨와 비슷한 이유라고 하더라고요. A 씨와 유진 씨도 서로 아는 사이였거든요. 뻥식이 말로는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았대요. A 씨의 죽음이 유진 씨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그때부터 살해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다고 합니다. 계속 그 유진 씨의 2천만 원 정도의 상당한 빚을 이 나쁜 놈이 다 가로챈 거예요. 뻥식이 뭐 계속 돈 때문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유진 씨가 중고차를 구입하라고 할 때 중고차도 대출받아서 현금으로 사는 게 제일 싸다고 얘기를 했고. 돈을 갈취하려고. 네, 그래서 대출을 받게 해서 그러니까 결국 그 돈을 다 훔친 거로 저희는 거예요. 아유. B 씨한테도 갚을 돈이 한 160만 원 정도 있었는데 B 씨가 그 살해당한 그날도 뻥씨가 B 씨한테 그 돈 갚게 하고 찾아왔는데 그 사건이 일어난 거죠. A 씨도 사망을 했지만 뇌출혈이라고 했는데 그거는 진짜 뇌출혈은 맞는 거예요?
사실 그때 A 씨 죽음이 좀 알려지면서 언론에서도 1년 새 여자가 사망한 연쇄살인 사건이라고 떠들썩 했거든요. 저희가 담당 의사까지 찾아가서 확인해 보니까 A 씨는 뇌출혈로 사망한 게 맞더라고요. 맞아요. CT 촬영이나 다른 걸로 봤을 때도 폭행 흔적이나 다른 흔적은 없었다고 담당 의사가 확신하면서 저희한테 얘기를 해줬습니다. 구치소 방실을 압수수색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네. 뭐 수첩이나 일기 같은데 뭐 적진 않았을까 이렇게 해갖고 A4 용지에 여자에게 좀 그림을 그린 게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뭐 누구냐 이거 누구 그린 거냐 물어보니까 동건이 A 씨를 그린 거다. 가지가지 하는구나. 내가 보기엔 그것도 허세고 뻥이야. 아니면 수색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 만들어 놓은 작전일 수도 있죠. 굉장히 저는 동의하는 의견인데요. A 씨가 사망했을 때 사진을 찍어서 올려놓고 페이스북에 글을 써놨잖아요. 맞아요. 여기가 압수수색이 됐을 때 다른 감정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의사표시를 하기 위한 이런 계략이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판결은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형사님들이 이제 재판 전에 모든 사를 끝낸 덕분에 처음부터 해갖고 이 두 사건을 모두 병합해서 재판을 받았고요. 죄명이 엄청납니다. 살인, 사기, 여신 전문 금융업법 위반. 그러니까 남의 그 카드를 남의 거 명의에서 자기 카드처럼 썼으니까. 막 쓴 거. 절도,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강도, 살인, 사체 유기,